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드디어 저는 제 방으로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집이 가장 편하게 하니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이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IS 있지 않습니까? 이 IS 세력을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언제 공습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목요일 밤에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제 북서부 지역에 소코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IS의 그 테러리스트 캠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여기를 향해 가지고 해상 함정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번 공습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공습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변명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을 들먹이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이지리아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 IS의 정보를 이제 미국 측에 이렇게 또 주면서 미국이랑 합동 작전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종교를 보호를 한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테러리스트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협력을 이렇게 한 것이다. 안보 협력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를 이제 들먹이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나이지리아 안보를 위해 가지고 IS를 이제 퇴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나이지리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위협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라쿠라와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이제 서부 소코토에 있는 무슨 IS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력이 이제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난 11월 달에 이 나이지리아에 개입을 할 준비를 벌써 이제 지시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 나이지리아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시리아 내에 그 IS에다가 이제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한번 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IS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S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척결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사망자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사망자들의 수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다수의 테러리스트들이 사살이 되었다라고만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미군이랑 그리고 통역관이 3명이 이렇게 또 해서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IS가 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IS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주를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덴저러스 스노우스톰이 지금 이렇게 또 뿌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시티, 뉴저지, 업데이트 뉴욕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겨울 폭풍 때문에 비상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인치 가량의 굉장히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년 내에 가장 많은 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눈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이 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다음날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많은 눈을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뉴욕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눈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이제 짧아질 것이다. 보이는 거리가 이제 짧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들, 뭐 뉴욕 근처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뉴욕주 이제 북부 뭐 하버슨 밸리 이런 곳에는 한 6인치에서 10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눈을 이렇게 뿌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저지주 이제 북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한 5인치에서 8인치 정도의 눈이 예보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저지주에도 이제 한국 분들 이제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뉴저지주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펜실베니아에도 펜실베니아 주 전체로 이렇게 또 해서 얼음 폭풍 경보가 이렇게 또 내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눈보다는 그 얼어붙는 비 있지 않습니까? 프리징 레인이 많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실베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뭐 필라델피아, 뭐 볼티모 여기에서도 진눈깨비랑 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섞여가지고 도로가 결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운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겨울 폭풍이 이 뉴욕주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항공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뉴욕의 3대 공항, 뭐 디트로이트 공항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00편 이상의 항공편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드웨스트, 뭐 위스콘신주, 뭐 미시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곳곳이 얼어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동부에 이렇게 또 사시거나 뭐 미드웨스트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부에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부뿐만이 아니라 서부는 그냥 폭풍 후 뭐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 게브리얼 이제 마운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난 그 머드 슬라이드 같은 거 이제 산사태 머드 슬라이드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서던 캘리포니아 샌 게브리얼 이제 마운틴에 있는 라이트우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머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10인치 이상 비가 이렇게 또 내려서 산사태나 뭐 머디슬라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쓸려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샌 게브리얼 산맥에 있는 라이트우드라고 하는 이 마을이 초토화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머드 슬라이드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주택들이 이 머드 슬라이드에 이제 잠기고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머드 슬라이드로 인해 가지고 잠겨 버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작년에 브릿지 파이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뭐 나무들이 많이 탔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나무가 없다 보니까 머드 슬라이드가 토사들이 그냥 막 흘러 내려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망자는 없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샌 게브리얼 이 산맥에 엄청나게 비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머드 슬라이드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대피소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빅토빌에 있는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 페어그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피소를 지금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머드 슬라이드가 벌써 일어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 복구를 위해 가지고 120여 명 이상이 지금 소방대원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 가지고 현장 복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하이웨이 2번 LA 산을 이렇게 또 가로지르는 하이웨이 2번 이 도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뭐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도로가 지금 현재 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지역에는 아직도 뭐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진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오늘도 어쩌면은 뭐 비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휴전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마무리를 지금 지으려고 지금 논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 투표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투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이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 합의를 한 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20개 조항의 그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 직접 투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60일간의 실질적인 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그 평화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부 지역 그냥 줘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이 우크라이나 정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독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이 젤렌스키 대통령, 뭐 정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한테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지금 땅들을 빼앗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증거예요. 증거로 이렇게 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휴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뜻을 맡기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평화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개 조항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90% 이상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5개에서 6개의 문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안 핵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토의 제5조랑 유사한 강력한 안보 보장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안보 협정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나토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영토 문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재 전선을 이제 동결을 한다. 동결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동부 일부 지역을 비무장지대, 그 한국에 있는 이 DMZ 존 있지 않습니까? DMZ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포리자 원자력 그 발전소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제 펌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펌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7년도에서 2028년도 그 사이에 유럽으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마라라고 이제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내년쯤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좀 이제 많이 잃으면서 전쟁을 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 3일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또 싸워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유혈 사태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원래 이제 기독교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처참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The Great Unchurching of America라고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교로 옮겨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무종교인들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성인들의 10명 중에 3명은 자신은 종교가 없다. 넌 종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도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33%나 급증을 한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의 거의 한 3명 정도는 나는 이제 무신론자, 회의론자, 특정 종교가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18세에서 29살까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 비율이 38%나 달한다. 10명 중에 4명은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계속 이제 젊어질수록 종교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가지고 폐쇄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올해 동안에만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이 이제 문 여는 교회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올해에만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향들이 이렇게 또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회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지역 사회 모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도 지금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커뮤니티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무교 신자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제 공동체 그런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정치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정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선거를 이제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이 지금 변화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전단지 같은 것들을 돌리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무신교자들이 너무나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종이만 돌리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서 가가지고 광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예전에는 한 사람당 한 45센트 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1불 40전 정도가 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인터넷에 가가지고 SNS 서비스들에다가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한 1분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한다고 합니다. 선거 광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종과 정당도 좀 이제 많은 양상을 이렇게 또 띠고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8% 정도가 백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공화당 기독교인들은 거의 한 70% 정도가 백인. 하지만 이 민주당 내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색 인종이 35%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종교인들이 35% 정도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종교적인 색채도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 인종들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종교 믿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종교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이 이렇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국경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할 때 영주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들은 이제 국경에서 생체 인식이 의무화가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시민권자들을 이제 제외를 한 모든 외국인들, 영주권자들, 외교관들, 캐나다 시민권자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외국인들은 이제 국경을 넘나들 때는 뭐 들어오거나 이제 나갈 때는 생체 인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항을 나가거나 항만을 나가거나 육로로 국경을 이제 넘나들 때에는 출입국 지점에서 사진 촬영이 의무화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진 촬영을 하거나 지문 채취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홍채 스캔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령 제한이 없다. 연령 제한이 없다고요.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해야 되고 노인들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들 말고 시민권자 아닌 외국인들은 전부 다 미국에 넘나들 때에는 모두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지문을 찍거나 홍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사진 촬영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은 75년, 최대 75년 동안 국토안보부 시스템에 보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려는 이제 외국인들, 시민권이 없는 모든 사람들, 영주권자들도 한국을 이제 뭐 여행을 나갔다 오더라도 무조건 사진 찍고 뭐 생체 인식 같은 거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무조건 찍는 것이고 뭐 홍채 인식이나 지문 찍는 것은 어쩌면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그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크루즈 타는 것도 영주권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 막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관광객들의 수는 훨씬 더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탑 리퍼블리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도 의회는 이제 낙제점이다라고 이렇게 또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년 동안 이제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입법 생산성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도에 의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법으로 확정이 된 안건은 단 38건에 불과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를 통해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진 게 38개 밖에 되지가 않는다고요. 거의 일을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랑 비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78건의 이 법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1기 때는 2021년도에는 68건의 법이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1기 때 2009년도에는 119건의 의회에서 이제 법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일을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상원 투표의 60% 정도가 입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후보자 인준에 의해 가지고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지금 행정명령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의회를 무력화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이를 법제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의회를 통과를 시키지를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의 왕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의료 개혁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개혁이 라고 어떠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2025년 1년 내내 의료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올해 2025년도에 분명히 이 헬스케어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만 캔슬을 했지 그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요거는 문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도 이게 뭐냐라는 그런 목소리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장이 이제 주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43일 동안의 최장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을 이렇게 또 이끌었는데 이거 뭐냐 우리 공화당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마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가 의원들은 국경 보안 같은 거 이제 강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하고, 그리고 감세 같은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끌었다. 약속한 거를 잘 이행을 했다. 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마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을 테인데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잃을 것으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에 2025년도에 우리들이 너무 일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막 행정명령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의회에서는 별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 대통령 중심적으로만 지금 돌아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 공화당이 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원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만 엄청나게 지금 쌓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급, 이 트럼프 클래스라고 하는 배틀쉽을 이제 만들 것이다. 엄청나게 크게 뭐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해군력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 리얼리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리고 비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트럼프급, 트럼프 클래스 USS 데피언트라고 하는 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5,000톤급 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길이는 260m에서 270m가 될 것이다. 축구장의 2.5개의 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력 구축함의 3배 이상의 큰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배에 3배 이상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구축함 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핵 탑재가 가능한 크루즈 미사일도 지금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전자기 레일건, 뭐 새로운 그 대포 같은 것만 발사하는 거, 전자기 레일건도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 같은 것들,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이제 탑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2척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화 오션인가 거기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이제 뭐 조선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한화에서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한화의 주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갔죠.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는 2척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20척에서 25척까지 만들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 캔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방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띵크탱크들 있지 않습니까? 띵크탱크들에서는 이 계획이 실제로 실현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배를 그냥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 해군의 핵심 전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산 해산 작전을 이 전략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을 이렇게 그 전략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들의 정밀 타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조그만 배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배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크게 배를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다 탈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요즘 들어서 무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초정밀 무기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그만 배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배들이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전혀 고려를 하지를 않고 그냥 무조건 크게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은 bomb magnet이 될 것이다. 폭탄을 이끄는 자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건조 비용만 최소 80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최신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드는 비용이랑 맞먹는 수준이다. 항공모함 맞먹는 그런 수준의 지금 군함을 지금 트럼프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엄청나게 빛내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예산의 압박도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미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차세대 구축함 뭐 있다고 합니다. 그거랑 호위함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업이 난항을 이렇게 또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트럼프급이라고 하는 이 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미완성된 그런 무기들을 넣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레일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일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해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다가 전력 소모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개발을 중단을 했었던 무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건은 아직도 미완성 단계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 트럼프급이라고 하는 이 군함에다가 넣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클래스라고 하는 배틀쉽을 말도 못하게 이제 크게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넣어가지고 이런 구축함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이 해군의 전략이랑 맞지도 않는 그런 배를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최첨단 무기들만 때려놓고 그냥 무조건 이제 크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브랜드를 그냥 알리려고 하는 그런 배를 만들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그 입양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입양을 중단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9년도까지 해외 입양을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9년도까지 완전히 해외 입양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한국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9년도까지 해외 입양을 이제 하질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입양 기관에서 주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입양 절차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국가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이제 전환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내 입양을 우선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입양을 이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잘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해외 입양을 좀 이제 많이 보낸 그런 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유엔에서 이렇게 특별 보고를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1955년도부터 이제 1999년도까지 대규모로 해외 입양을 이렇게 했다. 해외로 이제 입양아들을 이렇게 또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강제 입양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신분 바꿔치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유엔에서는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5년도부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1999년도까지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은 해외 입양을 이제 많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배상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담은 그런 서한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친생 부모의 그 동의 없이 고아로 조작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입양이 된 김유리 씨가 있다고 합니다. 김유리 씨 사례를 이렇게 또 들으면서 프랑스로 입양이 됐다가 학대를 엄청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이거 봐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아니 동의도 없이 고아로 조작이 돼가지고 프랑스로 입양을 보냈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학대를 이렇게 또 당한 이런 이제 김유리 씨도 이렇게 또 있는데, 지금 한국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달에 사과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가지고 국가를 대표를 해서 공식적인 그런 사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잡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해외 입양 수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1980년대에는 매년 6,000명 이상이 해외로 입양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1980년대에는 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는 해외에 2,000여 명 정도의 입양을 이렇게 또 보내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05년도부터는 그냥 한국에서 국내 입양을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단 24명만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을 엄청나게 줄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9년도까지 이제 0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한다고 해외 입양을 완전히 중단을 할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타일랜드, 태국이랑 그리고 캄보디아랑 거의 뭐 전쟁 상황까지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폭격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마을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태국으로 금요일 아침에 F-16 전투기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북서부에 있는 어느 이제 마을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40발의 폭탄을 이제 투하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뭐 주택 같은 것들이나 건물 같은 것들이 대거 파괴가 되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서는 우리는 자유권 차원에서 필수적인 합동 작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평화 회담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평화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서로 공격은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국 측에서는 72시간 동안의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제안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72시간 동안 이제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 포로들을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공격을 이 F-16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엄청나게 태국을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휴전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지금 제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2025년도 올해 7월 달에 그때 영토 분쟁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12월 달에 들어가지고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가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상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태국 측에서는 26명의 군인들 그리고 45명의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민간인들 30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0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인들의 사상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비공개 원칙에 이렇게 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의 뭐 전면전 수준으로 뭐 F-16 뭐 날아다니면서 뭐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또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때 지도를 좀 애매하게 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토 분쟁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20세기 초기에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그 영토 분쟁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요번 달에 좀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지금 여기저기서 좀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소폭 하락세로 이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팡이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 초에 쿠팡에서 대규모 그 데이터 유출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또 밝혀지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쿠팡의 주식이 10% 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전 직원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이제 밝혀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데이터가 유출이 된 그 계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00개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300만 개의 계정이 유출이 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주식도 주춤하고 막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진짜 유출된 그 계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00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주식이 지금 10% 이상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를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AI 칩을 설계를 하는 스타트업인 그록이라고 하는 뭐 기업이 있나봐요. 그 기업의 자산을 200억 달러를 줘가지고 인수를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이 AI 시장에서 계속해가지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타겟은 오늘 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뭐 헤지 펀드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타겟의 지분을 대량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가지고 타겟의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또 했다. 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타겟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는 26% 정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타겟은 올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하고 은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가지고 갈아치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은 온스당 4,579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도 온스당 76달러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이렇게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하고 은의 가격은 계속해가지고 폭발적으로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기업에 대한 부채가 진짜 엄청나게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거품론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채권 시장은 이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입증이 되지 않는 신생 AI 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매우 회의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은 좀 이제 비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생 AI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지금 지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AI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금리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이 AI 기업들의 이제 등을 돌리거나 이제 높은 프리미엄, 이 이자를 높게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AI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들을 이렇게 또 건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건설이 늦어지면은 수익 창출 시점도 뒤로 이제 밀려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프리미엄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AI에 대한 수요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게 다 이제 부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 기업들이 이런 AI 신생 기업들이 고객 의존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픈 AI나 뭐 메타 같은 이러한 대형 고객사들한테만 매출을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들 중 하나만 흔들린다고 하면은 모두 다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를 이렇게 떠면서 이 채권 시장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서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AI 신생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AI 법을 실제로 터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026년도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주택 계획, 하우싱 리폼을 이렇게 또 예고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이제 내년에 주택 시장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제 주택 시장이 리셋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도는 고금리 상황이 해결이 될 것이다. 연준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6월달에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리는 이제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도 이제 폭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살짝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살짝 내려가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주택 시장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규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통해 가지고 주거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모기지 30년 만기 모기지가 아니라 50년 만기 모기지를 내놓으려고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50년 만기는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50년 만기 모기지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내게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거든요. 월 페이먼트가 줄어들겠지. 그런데
원금이 이제 깎이는 게 엄청나게 이제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50년 만기하면은 개고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를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월 페이먼트를 낮춰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 인허가 같은 그런 절차를 간소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택 건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게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공급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150만 에이커 연방 토지를 주거용으로 개방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주택 시장이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좋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